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주열 코치입니다. 자, 지금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고 있고요. 조금 있으면 또 비가 쏟아질 것 같은데, 어느 분께서 요즘은 장마가 아니라 우기다, 시도 뜻 없이 지금 거의 뭐 2달 가까이 비가 계속 내리고 있으니까 뭐 우기라는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뭐 전 세계 기온이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제 열대기후가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자, 오늘 또 영상을 찍고 있는데, 오늘의 주제는 댓글 가지고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자 합니다. 굉장히 긴 댓글, 제 채널에서 아마 역대급 가장 긴 댓글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그 책 한 페이지 정도 분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내용을 공유하면서, 그리고 이분이 궁금하셨던 거에 대해서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만하다. 이 말은 제가 이전에 올렸던 그 건담, 여기 나오죠. 이 영상 한번 다시 보시고, 거기서 제가 얘기했던 그 내용이 좀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 들어서 보충 차원에서 건담이 달린다, 이 편을 찍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댓글 달아주신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이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골반이 유연하게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왜 오른발이 앞으로 들려있고 왼발이 착지하는 시점에 왼쪽 골반이 뒤쪽 말고 앞쪽으로 움직이는 게 자연스러운지에 대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자세에서 오른발이 앞으로 나가니 오른쪽 골반이 앞으로 나가고 왼쪽 골반은 뒤로 회전하는 게 더 자연스러운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자연스럽게 들었습니다. 아닌 것 같기도 하면서도, 많이 이야기해 주셨던 달리기 자세, 힘 빼고 달리기가 이런 방향으로의 골반 움직임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원리, 방법, 팁 등을 이번 영상과 연결해서 다뤄주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솔직히 이 문장만 읽으면은 저도 이게 무슨 뜻으로 질문하신 건지 조금 정확하게 짚기는 어려워요. 근데 대충 보면은 약간 제가 제 말에 대해서 약간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뭐냐면, 오른발이 앞으로 들려 있는 상태에서 왼발이 착지하는 시점, 요거부터가 잘못됐어요. 오른발이 앞에 어느 부분이든 오른발이 앞에 나와 있는 상태에서 왼발이 착지할 수는 없죠. 그렇죠? 달리기를 생각해 보시면 왼발이든 오른발이든 한 발이 착지하는 그 순간에는 반대편 다리는 최소한 대퇴부가 동일선상이거나 나머지 다리는 뒤쪽에 있죠. 그렇죠? 어떤 자세냐면, 착지하는 지점이 이렇게, 왼발이든 오른발이든 한 발이 착지하는 순간에는 반대편 다리는 항상 그 다리 뒤쪽에 있을 수밖에 없죠. 착지하는 시점에는. 그러니까 오른발이 앞에 있는 시점에 왼발이 착지한다는 요 내용은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아니면 본인이 뭐 착각을 해서 잘못 쓰셨거나,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정확히 드리기가 어려운데, 그 뒤에 나오는 글, 착지하는 다리 쪽 골반이 오히려 앞으로 나가고, 그러니까 이 골반이 이렇게 앞으로 나가고 반대쪽 다리가 이렇게 뒤로 빠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건 되게 쉬운 게, 착지하는 지점이 있고 무릎이 앞으로 나와 있고 골반이 요 위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착지하는 순간에, 아니면 착지하고 나서 약간 밀기 시작하는, 킥을 하는 그 순간에 이쪽 골반이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면 이쪽 다리가 앞으로 가면서 이것도 같이 앞으로 가야 되는가, 그거는 굉장히 미묘한 차이예요. 미묘한 차이예요. 그리고 그건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 제가 건담을 가지고 설명한 거는 기초라는 거죠. 기본, 베이스. 그러니까 모든 육상이나 장거리 달리기를 배울 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그 기본을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 영상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수영 사이클 마라톤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그런 영상은 대부분이 기본입니다. 기본.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나 해야 되는 거. 근데 이제 그 밑에 댓글 보시면은 유명한 선수 이름을 걸어놓은, 킵초게는 그렇게 안 뛰던데, 뭐 이봉준은 이렇게 뛰지 않은데, 뭐 누구는 이렇게 하는데, 다른 어떤 영상에 나오는 선수는 이렇게 하던데요 라고 다는 댓글들은 거기 영상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기까지 가시면 안 돼. 뭐냐면, 모든 운동은 말이죠,
기본을 충분히 다 배우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한테 적용되는 연습을 똑같이 한 다음에 그게 몸에 완전히 익으면 그 다음에 이제 각자의 성향이나 취향이나 뭐 체형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약간 자세가 바뀌어요. 자기만의 노하우가 그때 결합되기도 하고. 그래서 기본은 이렇게 배웠지만 나는 이렇게 달리는 게 더 좋아 라고 하는 응용의 단계가 필요한 겁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선수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게 없으면 이제 거기까지가 아마추어고. 그래서 프로 선수들이 지금 이제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그 자세를 여러분들한테 똑같이 맞추려고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기초를 배울 때 자세와 나중에 프로 선수가 됐을 때 자세가 똑같은 선수들도 있죠. 그거를 보고 결과물만 보고서 나도 저렇게 해야지 라고 하면은 잘 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종목이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실 때 반드시 그런 전제를 감안해서 보셔야 된다는 거 먼저 말씀드리고, 마라톤이든 뭐 철인삼종이든 수영이든 사이클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분도 어떻게 보면은 제 영상을 너무 자세히 보셔가지고 의문점이 들었다는 거는 제가 박수 쳐드릴 만한 일이지만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아주 잘 달리는 선수의 자세와 이제 제가 설명하는 자세를 비교해 보시는 것 같은데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순전히 기본 중에 기본, 달리기 원리에 대해서 설명한 거니까 그걸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많이 얘기해 주셨던 달리기 자세, 힘 빼고 달리기. 그러니까 이런 방향으로의 골반 움직임, 그러니까 앞으로 나가는 다리에 골반이 앞으로 나가야 된다. 그거는 잠깐 생각해 보시면, 걸을 때 잠깐 생각해 보시면 금방 알 거예요. 걸을 때는, 그리고 착지를, 발이 땅에 닿을 무렵에 골반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내 발이 땅을 밀고 나갈 때 왜 앞으로 나가느냐, 그거는 착지 지점하고 무게중심이 어긋나면서부터 앞으로 쏠리니까 그걸 자꾸 이제 무게중심이 앞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다리가 계속 앞으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달리기는 그걸 좀 더 이제 순간적으로 더 파워풀하게 움직이는 동작이고, 그래서 내가 앞으로 흔드는 다리 쪽에 골반이 앞으로 가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 이해를 하실 거예요. 왜 불가능한지. 모든 추가 움직일 때 여기 시작점에서는 먼저 앞으로 가야지. 시작점이 앞으로 가야 얘가 그 땡기는 힘에 의해서 앞으로 이동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얘가 땡겼던 시작점이 멈추면 관성에 의해서 앞으로 계속 나가는 거죠. 그래서 얘가 앞으로 가려는 발에 있는 골반이 앞으로 갈 수가 없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얘는 시작만 땡겨주는 거고 그 다음에는 다시 뒤로 가야죠. 그게 이제 반복되는 골반의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달리기 이론이라는 게 일단 이해를 할 상태에서 몸으로 움직이면 되게 간단한 건데, 되게 말로 설명을 하려니까 괜히 복잡해지죠. 그래도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드리는 걸 더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계속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스피드를 높이려는 주자 관점에서 몸의 움직임 관련 컨텐츠. 이게 뭐냐면, 이분이 그동안은 조깅이나 파틀렉, LSD 위주로만 계속 자세를 다듬으려고 연습을 해 오셨대요. 그러다가 이제 스피드를 내려고 이제 인터벌 같은 거를 하셨던 모양이에요. 근데 스피드를 내려고 하니까 그 전에 느린 속도에서 다듬었던 내 자세가 무너졌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럼 어떻게 자세를 다시 가다듬을 수 있느냐? 이런 걸 질문하셨는데, 자세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추구하는 자세라는 거는 내가 최고 기록을 낼 때의 자세를 말하는 거죠. 내가 가장 빠르게 멀리 달릴 수 있는 그 상태에서 자세를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연습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깅에서 내 자세가 너무 좋아, 너무 편하고 오래 달릴 수 있어. 그거는 그거대로 의미가 있지만, 하지만 내가 전력 질주에서 뭐 10km나 마라톤에서 내 최고 기록을 세우려고 할 때의 자세는 실제로 빠른 속도로 달리면서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세를 가르쳐 주고 이제 연습을 하세요 하면, 이게 조깅이나 LSD, 그러니까 느린 속도에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신경 쓰면서 달릴 수 있는 환경에서만 자세를 아무리 가다듬어도 속도가 달라지면 자세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세를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는 속도를 계속 점점 빠르게,
조깅해서 다듬었던 자세가 흐트러지기 전까지 조금 더 빨리 달려보고, 여기서 무너질 것 같다 그러면 다시 줄이고, 그걸 반복하다 보면 이 자세가 조금 더 빠른 속도에서도 적응이 돼요. 그럼 거기까지 한번 또 빨리 달려보고, 거기서 더 빨리 달리면 무너질 것 같아. 그러면 또 스톱. 이런 식으로 속도를 점진적으로 늘려가면서 자세를 완성해야 되는 거. 이게 운동이기 때문에 되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인내심이 필요한 거고, 더군다나 마라톤은. 그러니까 이분도 지금 조깅과 LSD, 파트레 같은 거 할 땐 자세가 좋은데 빨리 달릴 때는 또 무너진다. 당연한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스톱하고 그 속도보다 조금만 더 줄여서 빨리 달려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세가 무너지지 않을 정도만 빨리 달리는 연습으로 또 자세를 가다듬고, 그게 되면 또 한 걸음 가고 한 걸음 가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분명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속도가 빨라지면 그 착지 지점이나 내 발 착지 그 부분도 달라져요. 그러니까 내 몸 전체에서의 착지 지점하고 내 발바닥 기준으로 뭐 힐풋이냐, 포어풋이냐, 미드풋이냐 이렇게 있잖아요. 그것도 속도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 100m 같은 경우는 이 뒤꿈치로 달 틈도 없잖아요. 그냥 다 앞꿈치만으로 뛰는 거지. 뭐 800m나 1500m도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속도에 따라서 느리니까 그때부터 뭐 뒤꿈치부터 착지를 해도 되고 할 수도 있고, 이런 거니까 속도에 따라서 모든 게 다 달라진다. 그래서 여러 속도를 경험해 보면서 조금씩 발전해 나가는 게 제가 추구하는 이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영상의 큰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제가 착지 지점을 이제 몸의 중심이라고 했나봐요. 몸의 무게 중심, 아니구나. 이제 이 쓰신 분은 착지 지점이 몸의 무게 중심 아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는 자꾸 골반 아래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그 두 개가 같은 뜻인 것 같기도 한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또 다른 뜻인 것 같고, 그래서 그걸 좀 확실하게 해달라,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골반이 앞으로 나가도 어차피 발이 무게중심 앞에 착지하면 여전히 도움이 안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질문을 누군가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좀 헷갈리네요. 골반이 앞으로 나가도 어차피 발이 무게중심 앞에 착지하면, 골반이 여기 있는데 몸의 전체적인 무게중심이 골반 뒤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쵸? 근데 그럴 수 있나요? 몸을 앞으로 많이 숙이면 무게중심이 골반보다 앞에 있을 거고, 꼿꼿이 세우면 골반에 있을 거고, 몸이 뒤로 가야 골반보다 뒤에 있는데, 착지 지점이 골반을 앞으로 내밀어도 착지 지점이 무게중심 앞에 착지를 한다면, 여기서 이분이 좀 그게 헷갈렸었던 것 같아요. 착지라는 거는 내 체중이 온전히 실리는 지점을 얘기합니다. 발의 착지라는 거는 내 몸의 무게중심이, 내 온 체중이 완전히 실리는 지점이 착지 지점이에요. 신발이나 발이 처음에 땅에 닿는 지점이 아니라, 이건 착지라고 보는 게 아닙니다. 이게 또 많이 헷갈리실 수 있겠구나. 달리기를 하면 누군가 무릎을 쭉 뻗어가지고, 건담이 설명하듯이 이렇게 쭉 뻗어가지고 여기 이렇게 딱 땅에 딱 닿는, 요게 착지인 것 같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닙니다. 이게 착지는 살짝 이렇게 쭉 뻗어가지고 땅에 닿잖아요. 닿고 나서 내 체중이 온전히 실리는, 요게 착지예요. 요게 착지 지점이에요. 이게 포어풋이냐, 미드풋이냐, 힐풋이냐, 이런 게 이제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힐풋은 이렇게 했을 때 뒤꿈치가 땅에 닿음과 동시에 체중이 완전히 실릴 수가 있어요. 앞으로 달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힐풋도 착지라고 인정을 하는 거고, 미드풋이나 포어풋은 완전히 내 체중이 실려야만 그게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걸 이제 착지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질문해 주실 때도 마찬가지고, 발이나 신발이 땅에 닿는 지점이 착지가 아니라 내 몸에 체중이 실리는 지점, 그게 골반의 아래냐, 뭐 몸의 중심의 아래냐, 뭐 그 골반의 앞이냐, 이런 걸 따지는 겁니다. 건담 순환시대네. 이거 잘 빠지죠. 자, 어떻게 이해가 좀 되셨나요?
달리기 하나 가지고도 이렇게 썰을 풀면은 굉장히 복잡하게 들어가죠. 자,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자, 더 이해를 쉽게 해드리기 위해서 건담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 오늘 건담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아요. 자꾸 빠지네 이거.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착지 지점이 무게중심이나 골반보다 뒤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힘이 앞으로, 스피드가 앞으로 붙을 것 같다는 건 이해를 하셨대요. 그러면 다 하신 건데, 그걸 이해를 하셨으면 다 하신 건데, 아, 왜 이런 질문이 또, 이런 또 의문점이 생기셨을까? 자, 여기서 3번 질문에 대한 정답을 드리면 무게중심이든 골반이든 한 가지입니다. 무게중심이든 골반이든, 골반보다 앞에 착지할 수는 있겠네. 골반보다 앞에 착지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너무 멀면 브레이크가 걸리기 때문에 스피드를 내기가 어렵고 힘이 더 많이 든다. 골반 바로 아래쪽에 착지를 하는 것이 달리는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체중을 앞으로 이동시키기 때문에 훨씬 달리기 속도 내기가 수월하다. 무게중심이란 거는 거의 골반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편하고 거의 맞다. 왜냐하면 몸을 앞으로 숙이면 무게중심이 앞에 있을 거고 뒤로 하면 뒤에 있을 건데 이 무게중심보다 앞이나 뒤에 착지하기도 일부러 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상황은 생각하지 마시고 골반만 먼저 생각하시고 골반 아래에 착지하는 게 앞으로 전진하는데 무조건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간단하게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반복해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골반이, 우리 달리기는 회전 운동이 아니잖아요. 거의 추 운동이지. 착지 이후에 뭘 어떻게 하느냐 아니면 착지 순간부터가 달리기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몸을 곧게 세우고 90도로 세우고 골반 아래에 착지, 그러니까 무릎을 신경 쓰지 마시고 골반 아래에 착지, 그걸 위주로 먼저 생각을 하신 다음에 많이 연습을 하시고 속도를 변화시키면서 또 연습을 하시고,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설명드리는 이런 모든 이론은 기본이다. 기초, 누구에게나 적용되고 누구에게나 거쳐가야 하는 관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프로 선수나 유명 선수, 올림픽 메달리스트, 뭐 아니면 진짜 엘리트급 런너들이 하는 거랑 이렇게 비교해서 이걸 들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 선수들도 마찬가지고 이 기본을 탄탄히 갈고 닦으면 그 다음에 응용 영역이 있어요. 여기 가셔야 그 사람들하고 비교가 되는 겁니다. 자, 설명이 충분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의 댓글 너무 환영합니다. 여러분도 궁금하신 거 참지 말고 계속해서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고 저랑 소통하는 채널 만들어 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댓글 올려주신 최권수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앞으로도 구독, 좋아요 꾸준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